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블록스토리 추승현.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인 이유가 뭐죠? 예,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바이낸스에서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 중국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해서 이 비트코인 7,000개가 탈취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경에 각종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 바이낸스 해킹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바이낸스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셨나요? 예, 그렇죠. 확인은 해봤고요. 네. 영어로 이제 많이 써 있는데 해킹 당해서 이제 미안한 그런 내용이겠죠. 사과문이죠. 네. 네,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현지 시각 7일 대규모 보안 침투 침입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킹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 해커는 다수의 사용자, API 키, 그리고 EFA 코드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도 함께 해킹이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싱,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기술이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 가능한 모든 수법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 계좌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 하나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7,000개 비트코인이 탈취가 됐고요. 이 영향을 받은 것은 거래소 소유의 비트코인인 핫 월렛이다. 다른 월렛은 안전하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약 한 2%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 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은 조그만 거래소가 한 400억 정도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이낸스는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자체 보유 자산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그 해커가 이 비트코인만 빼간 것이 아니라 유저들의 API 키랑 그다음에 2FA 인증 코드랑 그다음 개인정보도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낸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정확한 이런 침투 경로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여지껏 봤던 거랑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거래소 해킹 사건이랑은.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위에 보면 이 SAFU라고 있는데요. 자체 안전자산 펀드를 통해서 손실 금액을 복구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고객의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주일간 전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는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이 위험을 감지를 하고 이제 막 소문이 이제 이유는 이제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출금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이용하던 유저들이 갑자기 입출금이 막히니까 이거 해킹 당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라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분 뒤에 이제 해킹 사실을 이렇게 공지로 이제 알린 거고요. 바이낸스에서 당한 이 470억 정도의 7,000개 비트코인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의 거의 지금 제일 큰 거래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 빗썸이 해킹당한 것만큼 큰 좀 사건인데 사실 시장은 오늘 아침에 좀 충격이 있긴 했지만 별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69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이 한 670만 원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다시 막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암호화폐의 시장에서 해킹은 큰 뉴스가 안 되는구나. 네, 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궁금한 게 이 블록체인이 아주 강력한 보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킹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일반 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뛰어난 보안 기술을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해킹 사건이 매달 이렇게 터지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그 코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자체 갖고 있는 보안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아쉽게도 좀 이 블록체인 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나의 서버에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킹이 쉽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지난 한 10년 동안 아무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킹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인 기술로는 해킹이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리고 역대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해킹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여지껏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비단 이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킹을 당했는데 네. 역대 이렇게 사례로 보면 큰 규모의 해킹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470억짜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가장 큰 그 해킹 사건은 2014년 2월에 마운틴 곡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예, 너무나도 유명하죠. 암호화폐에서는 엄청 큰 이 마운틴 곡스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그 스텔라 루멘의 제드 맥칼럽이 만들었던 그 네.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거래소인데 이 마운틴 곡스는 처음부터 이 비트코인을 거래했던 거래소는 아니고요. 그 예전에 그 매직이라는 카드 게임이 매직이라는 카드 게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게임이죠? 매직 더 게더링이라 해서 여러 종류의 카드를 예, 그래서 그 카드 중에 엄청 강력한 카드는 네.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이제 싼 카드들은 이제 이렇게 버리는 카드들인데 그걸로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 네. 그런 게임인데 그거를 거래하는 거래소였어요. 마운틴 곡스는. 그러다가 이제 한 2012년부터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거래를 했는데 네.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드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로 출발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해킹을 당해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한 4,7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85만 개를 해킹 당했어요. 와.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이번에 7,000개 해킹 당했었는데 그 당시 85만 개를 해킹을 당했고 비트코인 그 중에 20만 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네. 한 65만 개 거의 지금 바이낸스의 한 100배의 피해인 거죠. 그러면은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조 정도에 대한 피해를 어마어마한 예. 피해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마운틴 곡스는 이제 거의 이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네. 또 아이러니한 게 그 중에 한 6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5분의 3 정도를 해킹을 당했는데 한 1,200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이 피해 금액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가 돼서 지금은 회생 절차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그게 있었고, 그리고 2016년 6월에 이제 더 다오 이더리움을 하드포크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블록 스토리에서도 한번 다뤘던 예, 그런 사건이고, 이 네. 비트파이넥스 이 새끼들은 그 저희 그 테더 코인 할 때 얘기했었듯이 네. 이때 이 722억 원의 해킹을 당했는데 이거를 테더 코인을 더 발행해서 이걸 좀 복구해 썼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아마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네. 아마 좀 이렇게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야피존. 야피존이라고 해가지고 네. 2017년 4월에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을 당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는데 얘네들 이름을 바꿔서 여기 2017년 12월에 유빗 요게 야피존이에요. 이름을 바꿨는데 또 해킹 예, 당했네요. 한 6개월 만에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파산을 하고 또 이름을 바꿔서 현재는 코인빈이라고 하는 거래소로 아, 코인빈. 예, 그것도 들어봤죠.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파산을 했군요. 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거 하는 거는 좀 상습범인데 문제가 있네요. 예, 이 거래소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2017년 6월에 빗썸 제 기억으로는 이때는 암호화폐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네.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복구가 아마 한 30억 정도가 들었다는 거고 여기 직원 자택 PC에서 이제 빗썸의 개인 고객들 정보가 다량으로 유출이 된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네. 우리 이제 우리나라 빗썸의 해킹은
2018년 6월 달에 이제 한 35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저번 달 이제 2019년 3월 30일에도 네. 한 175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는 뭐 직원 내부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 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그 해킹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개인키 도난이 가장 많습니다. 거래소에 그 개인키를 이제 잘못 관리하거나 소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해킹당하는 사건이 가장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1월에 있는 코인체크라고 하는 일본 거래소인데 여기서 한 5,700억 정도의 그 넴코인이라고 그게 이제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이 이 프라이빗 키를 이제 PC에다가 보관을 했고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도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사장과 부사장이 키를 이렇게 따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쵸. 예, 들어갈 때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키를 넣어야 뭐 금고문이 열린다든지 네. 암호화폐에서도 이런 프라이빗 키를 이제 여러 개로 2명에서 3명이 이렇게 논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관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량의 이제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예. 그럼 코인체크가 이제 최대 피해 규모액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 그 당시로 따졌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코인체크가 좀 큰 규모인데 사실은 그 비트코인 현재 시세로 환산해서 보면은 마운틴 곡수가 최고 챔피언이죠. 예. 또 궁금한 게 이 거래소들 해킹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거래소 해킹은 저희가 이제 뭐 잘 관리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분들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탈취당하는 경우가 종종 커뮤니티나 이제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시간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거래소의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메일, 인터넷상에다가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암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장 그리고 뭐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취약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해킹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개인 신상 정보를 털어가거든요. 그게 해커들의 제일 타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절대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신용카드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면 해킹 안 당하겠지. 그런데 그 사진 가져다가 네. 그 해커도 이제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그 사진을. 예, 거기서 다 해킹을.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핸드폰 연예인들도 유명 연예인들도 뭐 이제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 핸드폰에 담아놨던 사진들이 유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핸드폰도 절대 안전한 보관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해커가 마음 먹으면 다 이렇게 해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커뮤니티에 막 이렇게 좀 돈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큰 수익을 벌면 이제 커뮤니티에 나 이렇게 수익 많이 났어 하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해커들의 타깃이 됩니다. 나 지금 BTC 얼마나 있다. 예,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래서 뭐 수익을 얼마큼 봤다 해가지고 계좌 공개를 하게 되면 네. 그 사람한테 쪽지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서 그 PC에 그 해킹 툴을 신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수익이 나면 그냥 조용히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기쁨을 나누시고 커뮤니티나 이런 공간에서는 해커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거래소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이슈와 함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스토리 추승연, 이승원이었습니다.